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320만 명에게 현금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변화와 혁신을 키워드로 주요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달 외화 예금이 1,030억 달러로 2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주요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매출 감소만 확인된다면 방역 조치 수준 등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매출 규모 등과 무관하게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방역 지원금은 손실보상 대상 업종 90만 곳뿐 아니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또 분기별 손실보상금도 기존의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늘 주요 임원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변화, 혁신을 통해 미래사업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인데요. 장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젊은 인재를 대거 발탁하는 등 임원 인사를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선 현대차 66명, 기아 21명, 현대모비스 17명 등 총 203명의 사상 최대 규모의 신규 임원을 선임했습니다. 특히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40대 인사들을 전진 배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구개발 R&D 부문 신규 임원 승진자 비율도 37%에 달하는 등 실적 위주의 임원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그룹은 급격한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ICT, 자율주행 등 주요 핵심 신기술, 사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차세대 리더를 대거 승진 배치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구체화를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래 핵심 사업 분야인 인포테인먼트 개발센터장, 전자개발센터장에는 추교웅 부사장이 선임됐습니다. 그룹 차원의 미래기술 확보와 신사업 추진을 담당할 미래성장기획실장, EV 사업부장에는 김웅수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또 현대차 현대디자인센터장에는 제네시스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이상엽 부사장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수소연료 전지 사업부장에는 임태현 부사장이 선임됐고 ICT 혁신 본부장에는 NHN CTO 출신의 진은숙 부사장을 영입해 각종 개발 업무 등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 회장이 SK온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8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SK온은 오늘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 수석부 회장을 사내이사 및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키로 의결했다 밝혔습니다. SK온은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로 최 수석부 회장은 지동섭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SK온 각자 대표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최 수석부 회장은 2013년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10월 말 취업 제한이 풀렸습니다. 지난달에 거주자 외화예금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외국환 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30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00억 달러를 처음 넘어선 10월 말보다도 22억 5천만 달러 늘어난 겁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합니다. 주체별로는 기업 예금이 한 달 새 25억 6천만 달러 증가했지만 개인 예금은 3억 1천만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업이 해외 채권 발행 등 자본거래 관련 자금을 예치하며 기업의 달러화 예금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 주요 식료품과 또 공산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달걀 한 판 가격은 6천 원을 넘어섰고 치킨과 햄버거 가격도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의 여파로 풀이됩니다. 교촌과 BHC가 치킨 가격을 7에서 8%가량 올렸고 롯데리아도 햄버거 가격을 4%가량 인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와 보일러 같은 공산품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정부의 발표를 앞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주목됩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던 12월 FOMC 회의 끝이 났죠.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의 회의 결과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코스피는 소폭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다만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 발표에 당분간 증시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림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4일에서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월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예상보다 긴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때문이며 연준은 이를 토대로 점진적인 금리 인상 경로를 전망하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 3차례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0.1%에서 0.25%로 올렸으며 유럽 중앙은행은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관련 채권 매입은 내년 3월 종료하겠다고 결정해 금리 인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0.25% 상승한 3,017.73포인트, 코스닥은 1.02% 하락한 1,001.2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개인이 매도했으며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7천여 명을 넘어가며 어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의약품 관련주가 다시 주목받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대체 불가능 토큰 게임 진출을 선언하며 고공행진을 하던 NC소프트의 주가가 4분기 실적 하회 전망에 연일 하락하며 지난주 대비 5.09% 내린 67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국내 증시 폐장일이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최근 주도 테마주를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목적의 일시적 매도 물량 출회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연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올해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커지고 있죠.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4조 원 이상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도 연말을 맞아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 매도 물량 출회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년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확정 시점은 오는 28일입니다. 30일 종가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 좀비 속의 보유분 합산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개인 투자자는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 차익의 22%에서 최대 3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 3억 원 이하면 기본 22%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3억 원을 초과하면 27.5%,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양도 차익 부담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까지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4조 907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이는 지난달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커진 규모입니다. 개인들의 대주주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세는 매년 연말 지속되어 왔으며 올해 역시 이러한 매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년간 월별 개인 순매수 금액을 분석한 결과 11월 평균 약 5천억 원, 12월 약 1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흐름은 변함없을 듯합니다.
이달 들어 개인의 매도세가 가장 강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조 7,225억 원과 6,163억 원씩 매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수년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게 바로 조선업입니다. 지난 11월에도 대한민국 조선업계는 전 세계 선박의 절반 이상을 수주하며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해상 크레인 전문업체로서 우리나라 조선공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상상인 인더스트리에 오늘 직접 와봤고요. 김동원 대표를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상상인 인더스트리 일단 예. 딱 나와 있는데 제조업의 현장에 나와 있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예. 어떤 회사인지 먼저 소개를 드릴까요? 예, 상상의 인더스트리는 해상 크레인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구사 상장법인으로 현재 이곳 광양에 이전해가지고는 그 해상 크레인만이 아니라 요즘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선박의 연료 탱크 등을 제작하는 그 선박 기자재 전문 제작 업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과거 2018년도에 어떤 기업 회생 과정을 거치면서 또 상상의 그룹에 편입되면서 또 상당한 많은 이제 과거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현재는 작년에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일단 전환되고 또 내년에는 그 해상 크레인만이 아니라 LNG 연료 선박을 포함해가지고 그 두 가지 테마로 해서 상당한 매출을 많이 할 걸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기업 회생 부분은 지금 다 해결이 되신 거죠? 예,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의 표정에서 예. 그 부분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속이 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LNG, LPG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친환경 쪽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그 선박들이 과거에 쓰는 어떤 그런 벙커시유 같은 그런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요즘은 LNG, LPG, 뭐 암모니아 같은 그 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거로 바뀌게 되고 있는데 그런 연료들에 대한 쓰게 되는 그 탱크들도 별도로 또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작들이 요즘은 수주받은 물량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선박들이 또 구조물이 상당히 그 사이즈가 빅 사이즈인데 그런 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는 별로 많이 없고 저희 공장 같은 경우는 그런 제작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뭐 빅3부터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황이 어쨌든 간에 지금 어려웠잖아요. 이 어려운 와중에 팬데믹이 왔고 팬데믹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때요? 예, 뭐 조선경제는 사실 뭐 팬데믹이 생기기 전부터 침체기도 이미 들어갔고 그리고 또 그 팬데믹이 생기면서 사실은 더 힘들어졌죠. 힘들어지다가 작년 한 연말부터 해서 이제 다시 조선 수주가 상당히 많이 되면서 그 영향으로 해서 또 저희들도 수혜를 받고 아마 저희들도 올해 사실 수주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아마 내년에는 상당한 매출을 좀 많이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내년을 좀 기대하시는 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원자재 값 상승이나 국제유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좀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어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큰 부분이 요즘과 강제 가격의 상승이죠. 강제 가격은 1년 전만 해도 지금하고 비교하면 거의 100%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가 부담이 상당히 크고 또 그래서 맞춰서 저희들은 또 그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다른 공정 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발하면서 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황의 변화 속에서 상상이 인더스트리는 세계 1위의 해상 크레인 업체로 달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또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과 변화를 모색하고 계신지 여쭤볼까요? 네, 뭐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좀 보유하지 못한 그런 어떤 신규 모델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원가 절감을 통해 가지고 얻은 경쟁력을 향해서 또 상당히 좀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할 것이며 또 과거에는 저희들이 진행하지 않았던 선주 영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혹시 이 회사만의 노하우 이런 거 있습니까? 뭐 사실 뭐 특별한 노하우는 없지만은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코로나로 해가지고 대면 접촉을 못하니까 어렵죠. 비대면 접촉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자주 못 보더라도 뭔가 계속 저희 회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영업을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카카오톡에서 봤던 생일 그걸 봤을 때 그때 뭐 소소한 케이크를 것들. 소소하게 뭐 케이크를 하나 선물한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계속 저희 회사를 생각하게끔 계속 만드는 그런 쪽에 하나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상상이 인더스트리만의 강점이 있다, 꼽겠다 하면 어떤 점들을 꼽으실까요? 네, 사실 여기 강량 공장입니다. 이 강량 공장은 그 마린 크레인은 물론이고 그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선박 연료탱 같은 경우에는 뭐 가로 세로 높이가 뭐 20m 이상씩 되는 상당히 큰 철 구조물인데 그런 철 구조물들을 실내 공장에서도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 환경이 정말 잘 되어 있고 또 그리고 같이 저희들이 여기 같이 생활하고 있는 상상의 선박기계는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 또 상당히 좀 일가견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정 관리를 통해서 딴 회사가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납기 단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감하게 시도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저희 상상 인더스트리의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장점과 특징을 갖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 기업 회생 절차도 잘 마치셨고 이제 씨를 뿌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결실을 맺어야 되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상상인 인더스트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재 뭐 상상의 인더스트리는 그 해상 크레인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변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친환경 선박의 연료 탱크 제작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을 개시하였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 상상의 선박 기계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선소 전체에 대한 어떤 설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설계에서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을 모든 것을 토트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조선소 전문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예, 오늘 김동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상상인 인더스트리가 앞으로 종합 선박 기계 회사로 거듭나서 대한민국 조선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저희가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영앤리치로 불리는 젊은 부자가 늘어나며 2030 세대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죠. 이에 따라 고소득 솔로족을 겨냥 소형 고급 주거 시설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치동 일대에 들어서는 카이튼 대치. 전용 38제곱미터의 도시형 생활주택 56가구와 전용 55제곱미터 오피스텔 44실로 구성된 소형 주거시설이지만 고급 아파트 못지않게 화려한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내부 공간은 모두 프리미엄 마감재와 수입산 명품 가구로 꾸며져 집이라기보다는 마치 호텔처럼 느껴집니다. 소형 주거시설의 고급화 추세는 젊은 부자로 대표되는 영앤리치의 증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는 59만 2,008명으로 1년 새 27.7%나 늘었습니다. 또 올해 1분기 서울주택 매매량 중 30대가 차지한 비중은 32.49%에 달했습니다. 한 해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포인트 넘게 뛴 겁니다. 최근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젊은 층에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맞게끔 좀 컴팩트한 평면을 통해서 다양한 니즈에 부합할 수 있게끔 가방형 구조로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하이엔드 상품을 구성했습니다. 하이엔드를 표방한 주거 상품은 최근 분양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도산대로 일대에 공급된 루시아 도산 208은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초반 도시형 생활주택이 15억 원, 전용 면적 55제곱미터 오피스텔 분양가가 22억 원 수준임에도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강남대로 인근의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루카 831의 경우 최고 47.5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인 가구로 구성된 영앤리치 계층이 주거 면적은 줄이고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소형 고급 주거 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공급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현동과 역삼동을 중심으로 원에디션, 상직 하일룸 블랙, 보타니크 논현, 펜트힐 등이 대거 분양을 시작하거나 진행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더욱 성장하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선 기존의 차별화를 넘어 추가적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자은 회장은 최근 열린 2021 LS 애자일 데모데이 행사에 참여해 고객의 고충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단순한 문제 해결 과정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 꾸준하게 탐험하고 발견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자일을 통한 추가적 차별화 과정에는 기존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들의 수많은 충돌이 존재하겠지만 애자일 혁신을 추진하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간에 서로 이해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공존의 문화를 형성하며 보다 성숙한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노트북 LG 그램 라인업에 포터블 모니터 LG 그램 플러스 뷰를 더해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섭니다. 주력 모델인 22년형 LG 그램 60는 1190g의 무게에 80Wc 배터리를 적용했습니다. 여기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를 탑재해 21년형 그램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가 약 10%가량 빨라졌습니다. 인텔의 내장 그래픽 프로세서 아이리스 Xe 를 장착해 고화질 영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실감나는 게임 환경도 지원합니다. LG 그램 플러스 뷰는 멀티태스킹 작업을 위해 노트북에 모니터를 연결해 사용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점을 착안해 출시됐습니다. 별도의 조작 없이 노트북과 USB 케이블만 연결하면 화면을 복제하거나 확장할 수 있고 콘텐츠에 따라 가로, 세로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10월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좌파인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직인 보우소나르 대통령을 크게 앞서는 것은 물론 우파 진영에서 보우소나르 대통령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모루 전 법무장관도 현재로선 룰라 전 대통령에게 역부족이라는 다소 섣부른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여론조사 업체 다타폴랴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룰라 전 대통령의 1차 투표 예상 득표율은 47에서 48%로 보우소나르 대통령과 모루 전 장관을 크게 앞섰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6일 유권자 3,66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부인 루시아 이리아르트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사망했습니다. 향년 99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피노체트의 손녀인 카리나 피노체트는 트위터에 할머니가 99세의 일기로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할머니는 칠레 국민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역사는 그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수도 산티아고의 중심 광장인 이탈리아 광장에는 군중들이 몰려와 그녀의 사망을 반겼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리아르트는 1922년 칠레 북부 해안 도시 안토파가스타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친은 1940년대 내무장관을 지냈습니다. 대표적인 육식동물, 그중에도 동물의 왕으로 불리는 사자가 케이크를 먹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신기한 듯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과 동영상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사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비오파르케 동물원에서 13번째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선물받았습니다. 붉은색 케이크는 사자가 먹을 수 있도록 고기의 피와 미트볼, 닭고기 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생일 축하 행사는 동물 복지에 중점을 두고 동물들에게 보다 역동적인 일상으로 행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동물 교육자인 아드리아노 다실베이라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자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탐험할 수 있는 풍요로운 선물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미 국가인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산타루 반려견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통상 하얀 눈이 오는 겨울을 떠올리지만 남미 국가인 페루는 여름 날씨입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와 파릇파릇한 잔디 속에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아이콘들로 치장한 반려견들이 독특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대부분 빨간색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이번 패션쇼에 참가한 가운데 우승은 초록색 트리 의상을 한 반려견이 차지했습니다. 페루 관광청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북돋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패션쇼 외에도 반려견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